오늘 발표는 생성 AI 기반 도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사람과 도시의 의사결정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AI가 어떻게 도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도시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도시가 도시 스케일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과 이 생성 AI의 관계가 약간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의 의사결정 원리를 바탕으로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돼서 여러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결과들이 이제 생성 AI의 형태로 이제 모델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의 의사결정을 주로 생성 AI와 공간 분석을 결합하여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도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시 디지털 트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꽤나 친숙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 디지털 트윈에도 다양한 이제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구축되어 왔던 기존의 도시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도시를 이제 가상 플랫폼에 구현하는 것을 이제 초점에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LX에서 한국국토정보원에서 개발한 저희 국토의 디지털 트윈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에서는 도시의 건물들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실내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인데요. 이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할 때 주변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한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세밀한 정보를 자율주행차가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고 위성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융합해서 만들어낸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밀 지도는 이제 차량 레벨에서 엄청나게 정밀한 그런 물체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들은 사실 이제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기존의 도시를 가상의 플랫폼에 트윈하게 구축했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이렇게 3D화해서 가상의 플랫폼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상의 플랫폼에 표현된 그 디지털 트윈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혹은 어떤 새로운 대책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평가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트윈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 네이버 랩스에서 개발한 고정밀 지도는 그 자율주행차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제 개발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이 디지털 트윈 시각화가 아닌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연구를 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이제 도시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모든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단계적으로는 실시간 수집 자료를 활용을 해서 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런 예측이 사실 이 도시 디지털 트윈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로 이제 융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예측을 수행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오퍼러블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인터오퍼러빌리티 여러 서로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서 교통 시스템, 전기 시스템, 그러니까 전력망 시스템 혹은 상하수도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서로 융합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도시 디지털 트윈에선 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가 아닌 실시간 수집 자료를 통해서 동적으로 갱신되는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어떤 도시 수준의 그런 의사결정을 위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모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보장되는 즉 교통, 도시, 건축 환경들이 서로의 맥락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이 교통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교통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 시스템은 이제 뭐 교통 수단이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항공도 있고 뭐 항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사람이 주로 이동할 때 사용을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로와 철도의 교통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와 철도의 교통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적 변화, 아니면 사회 관계적 변화,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발달할 자율주행차도 뭐 당연히 그것 중에 하나고, 더 먼 미래에 도시명 뭐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UAM이라는 수단도 나타날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것만 봐더라도 GTX나 아니면 광역버스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통행 형태가 크게 변한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기술적 변화이고, 사회 경제적 변화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지방 인구가 소멸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통행 형태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고요. 환경적 변화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 정책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런 교통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화하고 통행 행태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행 행태의 변화가 빈번하고, 그리고 이런 빈번한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고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가공하고 활용을 해서 미래 예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교통 시스템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들은 이러한 동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교통 시스템의 교통 수요 예측 모형들은 5년에 한 번씩 수집되는 어떤 큰 대규모의 통행 조사 자료가 있는데요. 그 대규모의 통행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특정 시점에 대한 예측이 이제 한 3, 4년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적인 데이터에 기반이 된 그런 예측을 수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기술적, 사회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너무나 만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이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디지털 트윈, 뭐 교통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시각화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뒷받침이 되는 것은 당연히 빅데이터와 AI 기술일 겁니다. 우리가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모빌리티 빅데이터, AI 이렇게 네 가지가 아마 이 미래 도시 미래 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이제 시스템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더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패턴들을 뽑아내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교통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을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를 돌아다니면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AI가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스마트 모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뽑아냅니다.
이런 이제 큰 변화의 맥락에서 보면 일단 기존의 대중교통은 우리가 이제 뭐 버스나 택시, 지하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대중교통이었고요. 그 주어진 대중교통을 이제 이 유저가 약간 수동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유저가 수용적으로 사용했던 기존 대중교통이 이제 점점 더 유저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단 유저가 선택할 폭이 되게 넓어졌고요. 일례로 수단도 되게 많아졌죠. 수단도 뭐 광역버스, GTX, 뭐 광역철도도 있고, 이제 저희 주변에는 전동 킥보드도 있고, 전기 자전거도 있고, 공유 자전거도 있고, 다양한 수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광교, 이제 수원 광교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뭐 BRT 서비스라고 해서 택시와 버스의 중간 정도의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자료가 이제 각 교통 이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에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가 결국 빅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빅데이터가 다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제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기존의 이제 교통 관련된 모형들은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의 어떤 전문가적 판단을 기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가 됐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I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을 해서 이제 더 시스템을 좋게 만드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최근에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AI를 활용하기에는 이제 교통 문제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어떤 교통 서비스가 철저히 어떤 사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AI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이 도시 스케일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 개입해야 할, 인간의 가치가 개입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제 예로 들면 저희가 교통 수요 예측을 해서 어떤 지역에 신규 철도를 놓거나 이제 신규 철도 노선을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신규 철도 노선을 놓을 때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이 지역의 교통 수요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 신규 철도 노선을 넣으면 아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노선은 절대 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큰 목적도 있고 그 외에 정책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AI에게만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사람과 AI가 같이 이제 융합해서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혹은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explainable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explainable data intelligence라고 불렀는데요. explainable AI,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라는 이 분야도 우리가 AI의 원리를 설명하자라는 걸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AI를 이제 변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연구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이 교통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 시티,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변모함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센서에서 IoT 데이터라고 하죠. 다양한 센서에서 데이터들이 수집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멀티플 퍼스펙티브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통 시스템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보면 결국 이 스마트 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모빌리티,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이 모빌리티를 우리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에서 수집되는 IoT 데이터, IoT 센서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AI가 가공을 해 모빌리티를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생태학적으로도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이제 미래 스마트 시티의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스마트 시티의 비전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 디지털 트윈, 도시의 디지털 트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말씀드려 계속 강조드리지만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더 강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닌 시뮬레이션 기능의 디지털 트윈이 강조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시뮬레이션 기능의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교통 파트의 그런 기술들이 있겠죠. 그 교통 파트의 기술이 이제 이 교통 파트의 기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통 파트의 기술의 핵심,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들어갈 교통 관점의 시뮬레이션 기술의 핵심은 이 교통수요 예측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표현이 이제 약간 생소하실 텐데, 뭐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요. 이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제 교통수요 예측을 생성 AI 기반으로 엔드 투 엔드로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소 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을 검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수요를 도출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어떤 수요를 예측을 하고요. 이 각 단계에서 다 사용자 혹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전문가의 노하우가 이 곳곳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은 그런 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을 하면 이 교통수요 예측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데이터와 모델 개발과 검증을 통합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통합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요만 도출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플랫폼 기술이 이제 개발되기 위해서는 즉 사용자가 모형 레벨의 개입 없이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수요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각 과정이 다 이제 자동화가 될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이 저희는 생성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는 저희가 물론 데이터를 수집은 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생성 AI 기반의 모델은 여러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생성 AI가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다 융합을 해서 생성 AI가 그 융합된 데이터에 대한 가상의 데이터, 달리 말하면 여러 데이터들의 특성을 다 융합해서 그 특성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내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개발되고 검증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플랫폼 기술의 핵심 기술이고요.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이 모델 개발 파트인데요. 이게 사실 생성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범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읽혀질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모델은 뭐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어떤 연속적인 값 하나를 맞추는 그런 모델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서로 다른 데이터를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그런 모델링도 있고요. 저희 분야에서는 초이스라고 해서 어떤 두 개의 수단, 어떤 두 개의 대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맞추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주어진 목적 함수, 결정 변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해를 찾는 그런 모델링도 있고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모델들의 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링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리그레션, 초이스, 옵티마이제이션, 시뮬레이션 이런 모델링 기법들이 다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 학습이 되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모델들은 예를 들어 리그레션을 위한 AI 모형, 초이스를 위한 모형,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모형, 시뮬레이션은 AI 모형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갈 흔히 AGI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모형들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탑재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네 가지 서로 다른 모델링 태스크를 다 융합할 수 있는 모형의 후보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생성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왼쪽에 있는 이 모델 개발 파트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칸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모델 개발 파트 이 네 가지 모든 모델을 각각 개발해서 이제 기존에는 전문가가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요것조차도 AI가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를 기반으로 이러한 엔드투엔드의 교통수요 예측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일단 미래에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엔드-투-엔드 모델이 그럼 왜 필요하냐? 아까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 디지털 트윈은 교통 시스템 디지털 트윈이 아닙니다. 도시 레벨의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시스템의 모형을 엔드-투-엔드로 만들고 다른 시스템 모형도 엔드-투-엔드로 만들어야 이 서로 다른 모형이 융합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형들을 이런 엔드투엔드 모형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른 스마트 환경, 인프라, 에너지, 복지, 안전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돼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바람이겠지만 교통수요 예측 플랫폼이 도시 디지털 기기로 확장되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뭐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도시, 그러니까 저희 교통 시스템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도시의 어떤 도시에서 교통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 AI로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그 생성 AI로 뭐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부터 얘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성 AI를 만든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거는 결국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 결합 확률 분포를 생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합 확률 분포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어떤 사진의 결합 확률 분포가 존재를 하고요. 그 사진에서 우리가 그 확률을 뽑는 거죠. 뽑아서 뭐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결합 확률 분포인데 이 결합 확률 분포에 어떤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조건을 주면 예를 들어 이 치즈 양이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이 회색 양이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주면 이제 결합 확률 분포도 특정한 도메인의 이제 확률 분포가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성 AI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합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문제가 생성 AI다라는 접근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어떤 결합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해야 결국 이 교통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제 그 확률 텀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 Y와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Y는 어떤 통행을, X는 어떤 통행을 할 사람이고요. Y는 그 사람이 어디에 언제 무엇을 타고 얼마나 통행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분포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이제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요거를 결국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면 이제 도시 내 사람들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내 사람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를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통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툴인 매심이라는 툴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툴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심이 시뮬레이션 하는 요 사람들의 움직임과 챗GPT가 만드는 이 텍스트 시뮬레이션 혹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다 같은 결합 확률 분포 추정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 사람의 이 움직임, 사람의 통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은 저희는
Activity Based Travel Demand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의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 분야에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철학은 이제 결국 사람의 인생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이란 건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일을 하러 가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활동이고요. 이 활동들을 위해서는 통행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와이프와 카풀을 하거나 카풀을 하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이제 혼자 뭐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이런 통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한 통행들을 이제 고형화하는 게 교통수요 예측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 액티비티 베이스 트래블 모델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러면 방금 지금 보이시는 이 활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을 언제 하는지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활동을 얼마 동안 하는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 얼마 동안 하는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을 할 때 어떤 수단을 하고 가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로 활동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 이 하루 내의 활동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내에 지금 활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의 활동에 대해서 각각 활동이 접근 수단도 있어야 되고 몇 시에 그 활동을 했는지도 있어야 되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도 있어야 되고 그 활동을 무슨 목적으로 했어야 하는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로 이 활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고차원의 데이터라고 해도 요즘에는 뭐 챗GPT도 있고 뭐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는 더 고차원의 데이터인데 잘만 학습을 하는데 이건 왜 학습이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차원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비록 고차원이긴 하지만 맥락이 강한 정보입니다. 이미지는 그림이라는 게 그럴듯한 그림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하고 텍스트도 그럴듯한 텍스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앞뒤 텍스트 혹은 주변 그림의 픽셀들을 가지고 이제 아무리 고차원 정보라도 꽤나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이 액티비티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맥락이 있죠. 집에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뭐 일을 하러 가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맥락의 크기가 뭐 텍스트나 이미지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차원 정보가 고차원 정보긴 엄청나게 고차원 정보가 아닐지라도 생각보다 모델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아무튼 이런 이제 고차원의 결합 확률 분포를 추정해내는 게 우리가 이 교통 시스템에서 수요 예측을 하는 어떤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차원 확률 분포를 추정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교통 수요 예측이 수행이 되는가? 이 현대 활동 기반 모형은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이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복잡계가 있어요. 복잡계를 그냥 통째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건 어려우니 복잡계의 행위자를 설정을 하고요. 그 행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면 그 의사결정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각각이 자기의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혹은 행위자와 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도시에서 교통수요가 어떻게 발생을 할지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자 기반의 시뮬레이션은 교통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사회, 경제, 생태학, 생물학적 시스템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기반 시스템의 뭐 하나 예시를 살펴보면 이 아마 이런 철새들의 군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철새들의 군무를 보면 되게 아름다운 패턴을 가지기도 하고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군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태학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철새들의 군무가 가장 대표적인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군무 자체를 만약에 저 새들 하나하나를 객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군무 자체를 모델링 하려면
너무 큰 복잡도가 있어서 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델링을 하지 않고 새 하나하나를 행위자로 가정을 하고요. 새 하나하나는 어떤 자기만의 그 의사결정 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위치를 바꾸거나 속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새의 어떤 반응 시간의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른 새들과 인터랙션을 해서 어떻게 이 새가 움직일까를 예측을 하면 이와 같은 군무를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게 행위자 기반 모델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자 기반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교통 수요 예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행위자를 생성을 합니다. 행위자. 이제 교통 시스템에서 이제 통행을 하는 행위자는 사람이겠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서울시를 가정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가정을 하면 사람 1,000만 명을 생성을 합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생성이 되면 그 1,000만 명의 사람의 아까 보여드린 활동 스케줄을 생성을 합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의 이러한 활동 스케줄을 생성을 하는 거죠. 1,000만 명의 사람들의 활동 스케줄이 생성이 되면 그것을 이제 교통 네트워크에 뿌리게 됩니다. 교통 네트워크에 뿌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만의 스케줄에 따라 활동을 하겠죠. 근데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그 활동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행위자와 이제 나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로나 대중교통에 혼잡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기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현실적인 혼잡을 겪어야 되면 내가 그 수단을 타지 않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다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다시 또 상호작용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하면서 이제 어떤 평형 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 이 수많은 행위자들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엄청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하루 내 활동 스케줄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을 생성하기 위한 확률 분포 추정이고 이 확률 분포 추정을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이제 그 생성 AI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테크니컬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존에는 잘 분해해서 했었는데 이걸 다 통합해서 이제 생성 AI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 ABM이 활동 기반 교통 수요 모형인데요. 활동 기반 교통 수요 모형을 위한 GPT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엔드-투-엔드 교통 수요 예측 모델의 이제 포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우리가 프롬프트를 준다면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수원시 영통구로 대중교통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할 가능성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이 영등포구 물레동의 30대 남성이 1,000명이라면 아까 만든 행위자죠. 이 행위자가 1,000명이라면 어떤 확률로 이 각 수단을 이용할지 이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는 엄청 이제 간단한 예시인데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갈지, 얼마 동안 갈지, 뭐 거기서 얼마나 머무를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예측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종의 GPT 같이 엔드-투-엔드 모델을 만드는 게 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생성 AI 기반의 활동 기반 교통수요 예측의 이제 그런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빅데이터에서 수집되는 이런 확률 분포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상적으로는 이제 저비용의 통행 데이터를 계속 생성을 하고 갱신하고 동적으로 갱신을 해서 시스템 레벨의 변화에 계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생성 AI 기반 활동 기반 수요 예측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선결 조건이 있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챗GPT는 아시다시피 거의 무한한 텍스트 데이터가 웹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교통 분야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무한한 데이터가 없긴 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이 모빌리티 빅데이터라는 게 지속적으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통카드 찍는 거 있죠. 교통카드 스마트카드가 있고 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대규모 통행조사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GPS 데이터가 뭐 여러분들의 그런 그 경로가 다 추적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LTE를 키면 그 LTE를 킨 후에 근처의 기지국이 잡힙니다. 그 근처의 기지국이 잡히면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구나,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었구나, 이 정도 데이터는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가공을 통해서 이제 다 익명화가 돼서 그렇게 수집이 되는데, 그럼 뭐 LTE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의 GPS 데이터라든지 내비게이션의 GPS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빌 빅데이터들이 지금 수집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확률 분포로 뽑을 수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고차원의 생성 AI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어, 우리가 행위자를 생성을 하고, 그러니까 통행자를 생성을 하고, 그 통행자의 활동 스케줄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AI 활용의 핵심은 챗GPT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다 융합을 해서 이제 그 융합된 데이터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대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거는 뭐 이거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어떤 통행 조사를 통해서, 통행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활동자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데이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LTE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뭐 나이 성별도 당연히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 사람의 활동 목적을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완전한 대규모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불완전한 대규모 데이터와 완전한 이 소규모 데이터들 융합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건 뭐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작업을 잘 해야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모든 그 교통수 예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융합도 이제 큰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융합을 해서 생성형 AI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런 확률 분포, 액티비티를 생성하고 얼마나 있을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탈지 이런 것들의 초이스들을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통수 예측을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교통수 예측뿐만 아니라 도시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기술을 엔드투엔드 형태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마치 챗 GPT처럼 그렇게 아웃풋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챗 GPT는 대표적인 텍스트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 어떤 일반화 가능한 원리를 학습한 어떤 모델이 되고요. 이런 일반화 가능한 모델이 저희 지금 뭐 생성 AI 분야의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것처럼 챗GPT가 뭐 의료 AI로 확장이 되거나 법률 AI, 다양한 각 도메인 분야의 AI로 확장되는 것처럼, 저도 이 교통수요 예측 혹은 도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확장되는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성 AI가 되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저희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앞으로 도시 디지털 트윈 관련 뭐 연구에 저희가 들어간다면, 이 도시 디지털 트윈이 기존에 시각화에 집중했던 거를 이제 넘어서서 시뮬레이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재밌게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좀 40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네, 그렇게 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